비행 중반쯤 한 중년 여성 승객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자에 쓰러졌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즉시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기내에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희가 물수건을 건네자 옆에 있던 그는 자신의 셔츠로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엔 다정함보다 더 깊은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만이 지닌 믿음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상태를 여쭈었을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국제선 승무원 에밀리 하트필드입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네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하늘길을 오가며 여러 국적의 승객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멋진지,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매일같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별함은 일상이 되었고 비행은 그저 일이 되어갔습니다. 미국행, 프랑스행, 두바이행, 모든 비행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졌죠. 승객들의 국적만 다를 뿐 기내에서의 시간은 늘 똑같았어요.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기내식을 나르고 안전 절차를 확인하는 일, 모든 게 루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처음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였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근무일이었고 저는 그저 또 다른 아시아 노선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대체로 비슷했거든요. 일본, 중국, 태국, 물론 각기 다른 특성이 있었지만 크게 놀랄 만한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은 첫 순간부터 달랐어요. 탑승 과정에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분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시끄럽게 떠들거나 새치기를 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선 한국 승객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자리를 찾아 앉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짐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면서도 옆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좁은 통로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긴장되네요. 같이 근무하던 미국인 동료 제시카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우리가 경험하던 카오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으니까요. 비행이 시작되고 안전 안내를 할 때에도 대부분의 승객들이 실제로 귀를 기울여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대부분 자기 일에 몰두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은 이어폰을 완전히 빼고 진지하게 안내를 듣더군요. 식사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도 죄송한데요. 또는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며 공손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다른 나라 승객들 중에도 예의 바른 분들이 많지만 한국 승객들은 그것이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공통된 문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어요. 식사 후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 승객이 앞좌석 주머니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전 비행에서 청소가 미처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마치 당연한 듯이 그 쓰레기를 주워서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나갈 때 건네주셨어요. 이거 주워왔습니다. 그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킨 것도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으니까요. 비행 내내 저는 자꾸 한국 승객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 승무원이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발을 빼주는 모습, 옆 좌석 승객이 잠들었을 때 조명을 낮추는 세심함까지, 이륙할 때부터 착륙할 때까지 그 12시간의 비행은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 후에 피곤함보다는 따뜻한 감정이 더 크게 남았어요. 그날 밤 인천의 호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비행했지만 처음으로 어떤 나라의 승객들과 다시 비행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느꼈네. 그리고 그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한국행 비행을 자원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두 번째 한국행 비행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근무 스케줄을 확인했을 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 탑승객 표시가 있었거든요. 대개 그런 표시는 VIP나 특별한 단체가 탑승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이 탑승합니다. 수석 승무원 마크가 브리핑에서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런던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고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어요. 제 경험상 스포츠 선수단이 단체로 탑승하면 비행기가 꽤 시끄러워지곤 했거든요. 특히 우승 후에는 말이죠. 미식축구팀이나 축구팀이 승리 후 탑승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동료 리사에게 속삭였어요. 운동선수들이 단체로 탑승하면 보통 리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준비만 잘해두면 되겠죠. 일단 지켜봐요. 탑승이 시작되고 한국 태권도 선수단이 들어섰을 때 저는 그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모두 같은 단체복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 체격이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시끌벅적한 입장과는 달리 그들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가장 먼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수석 코치셨어요. 그는 각 선수들에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짐을 정리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 모든 과정이 거의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스처와 짧은 눈빛만으로도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듯했습니다. 선수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책이나 음악 플레이어를 꺼내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수들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듯했고 다른 선수들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죠. 비행이 시작되고 약 1시간 후 저는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선수단 구역에 다가갔을 때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가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가장 먼저 수석 코치에게 음료를 제공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였지만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 톤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그 후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누구 하나 음료를 받을 때 휴대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빼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모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서비스를 받은 후 감사 인사를 전했죠.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석 코치가 먼저 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차례로 식사를 받았어요. 저는 궁금해서 한 젊은 선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항상 이런 순서로 식사하나요? 그 선수는 살짝 놀란 듯 보였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항상 어른을 먼저 공경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태권도의 정신이기도 해요. 저는 그 말에 감명받았습니다. 런던에서의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들이지만 그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반쯤 한 선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으로 좌석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그는 발목이 약간 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중 부상을 입은 모양이었어요. 얼음팩이 필요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걸으면 나아질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가 비행기 뒤쪽을 향해 걸어갈 때 몇몇 다른 승객들이 발을 뻗어놓은 걸 보고 조용히 발들을 피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불편한 표정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을 딴 세계 챔피언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행 비행을 자주 맡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고 기내식 선택에서도 한국 승객들의 취향을 파악하게 되었죠.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이륙이 약간 지연되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상대로 한국 승객들은 불평 없이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고 약 4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승객분 계신가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가 발생한 구역으로 달려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여성분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좌석에서 거의 쓰러질 듯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같은 나이대로 보이는 남편이 있었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비행기 내에서의 의료 응급 상황은 항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은 없으니까요.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내가 약간 소란스러워졌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여성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지만 어지러움 때문인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어지럽다고, 그리고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합니다. 비행기 압력 때문일 수도 있겠죠? 놀라웠던 건 그분의 목소리에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승객들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석 승무원에게 무전으로 의료 키트와 산소 마스크를 요청했어요. 그 남성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승무원으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가족은 처음 보았습니다. 의료 키트가 도착하고 저희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남편은 계속 아내 곁을 지키며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지금 혈압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깊게 심호흡하시면서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드셔볼까요? 그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라 아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의료진에게 무전으로 상황을 계속 보고하면서 그 부부를 관찰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점차 자리로 돌아갔고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약 30분 후 그 여성분은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승객분들께 폐를 끼쳤네요. 저는 그의 사과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그런 배려심을 보이다니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아내분을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려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었나요?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군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육군 의무병과 장교로요. 은퇴한 지 몇 년 되었지만 이런 상황은 익숙해요. 군 생활에서는 더 심각한 응급 상황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와, 그랬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이번이 아내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이에요. 군 생활하는 동안에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이제야 아내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해 주려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그의 목소리에서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내분은 곧 완전히 회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이 끝나도 저희는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틈틈이 그 부부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여성분은 충분히 회복되었고 착륙 전에는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김 선생님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주변 승객들에게도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예의를 끝까지 지켰어요. 비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부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겸손함과 품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부심은 제가 이전에 만난 어떤 승객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신사를 만났다. 그는 화려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깊은 인격이 묻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품성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처럼 느껴졌다. 그 아저씨는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고 지금도 가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미소가 생각나곤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응급 상황 이후 그 부부와의 인연이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비행이 끝나면 승객들과의 인연도 끝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놓치고 말았어요. 다음 버스는 1시간 후였고 호텔까지 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공항 안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교통편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어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도했지만 해외 로밍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공항 와이파이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비행기에서 만났던 김 선생님 부부가 제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아, 승무원분 아니세요? 괜찮으신가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런 우연이라니. 저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버스 놓쳤어요. 호텔 가는 길 어렵네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호텔에 묵으시나요? 제가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드리자 김 선생님은 아내와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호텔은 저희 집 근처에 있네요.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니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승객의 호의는 고맙지만 사생활에 방해가 될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김 선생님 부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택시비는 내겠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은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김 선생님은 공항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셨고 기사님께 호텔 주소를 정확히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비행기에서 만난 승객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요. 택시 안에서 김 선생님 부부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과 서울의 풍경을 설명해 주시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곳들도 추천해 주셨죠. 그리고 김 선생님의 아내분이 작은 가방에서 귤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드세요. 비행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비타민 섭취하시면 좋아요. 그 작은 귤 하나가 왜 그렇게 감동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겠죠. 저는 귤을 받아 먹으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낯선 외국인인데. 그 질문에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이라고 부르죠. 정이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를 따라 말했습니다. 네. 정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렵네요. 인간적인 유대감, 따뜻한 마음,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정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김 선생님의 아내분이 부드럽게 덧붙이셨어요. 저희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특히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많은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런 식으로 낯선 이에게 손을 내미는 문화는 드물었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각자의 일은 각자가 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김 선생님은 제가 체크인하는 과정까지 지켜봐 주셨어요. 직원과의 의사소통에도 도움을 주셨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에야 떠나려 하셨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러자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당신의 나라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만났을 때 같은 도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정의 선순환입니다. 그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호텔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연결.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행 비행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분위기의 원천이었던 거죠. 비행기 안에서의 조용한 배려, 태권도 선수들의 예의, 김 선생님 부부의 따뜻한 도움, 그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적 DNA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발견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정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이 따뜻한 강물이 오늘 잠시 나에게도 닿았다. 그 후로 저는 회사에 항상 한국 노선을 신청했어요. 동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죠.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유럽이나 미국 노선을 선호하는데 왜 하필 먼 아시아 노선을 자청하냐고요. 몇몇은 장난스럽게 우리의 코리아 전문가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또 한국 가는 비행이야? 뭐 그리 좋다고. 제 동료 메리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 그곳에서는 내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한국어 기초를 배우고 한식도 즐기게 되었죠. 비행 중에 한국 승객들이 간식으로 가져온 김이나 견과류를 나눠주시면 기쁘게 받아먹곤 했어요. 그들의 작은 나눔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밤,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한국에 끌리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정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인들의 그 특별한 인간미, 타인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자부심이 저를 계속해서 이 나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도 가끔, 특히 피곤한 비행 후에도 기분이 좋을 때면 제 마음속에 김 선생님 부부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기억나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말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자신의 나라, 문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에 조금씩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년 2번 이상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행뿐만 아니라 휴가도 이곳에서 보내곤 하죠. 영국 가족들은 제가 왜 그리 먼 나라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감정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승객들을 맞이하며 살짝 미소 짓게 되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요.